네, 반갑습니다. 조성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6년 6월 25일 날 시행되었던 서울시 공무원 수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구간이 0에서부터 5까지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최대값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프 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분을 시켜주면요,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24. 자, 6으로 묶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되고요.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즉, f'이 제로가 되는 값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극값을 간다고 알고 있겠죠. 해서 x가 1일 때하고 4일 때 여기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여기는 당연히 x가 1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x가 4겠죠. 그러면 x가 0부터 5까지니까 x가 0일 때 하고 x가 5 여기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죠? F1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해주면 26 빼기 25니까요. 11 나오고 F의 5 값을 대입해주면은요. 5 대입하면은 125니까 250에 마이너스 15 곱하기 25죠? 15 곱하기 25 더하기 24 곱하기 5가 됩니다. 애가 120이잖아요. 120이면은 370이고요. 얘는 250에다가 125니까 200, 300. 자, 250에다가 그 다음에 125 하면 375가 나오죠. 그럼 5밖에 안 나옵니다. 해서 애가 5이기 때문에 더 큰 값은 11이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방정식에서요. 근의 합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가면 항상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요. 더 큰 쪽, 작은 쪽 두 가지 분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3 이상일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3의 제곱 마이너스 2 하고요.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은요. x제곱 빼기 6x 빼기 8x가 되고요. 플러스 9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겠네요. 9 더하기 3은 12가 되죠. 여기에서 2, 6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x가 3 이상이니까 이때는 6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x가 3보다 작을 때 한번 알아봅시다. 작으면은 x-3의 제곱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x-3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되고요. 플러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9 마이너스 6이면은요 0이 되죠. 해서 여기서는 x가 0하고 지금 4가 나오는데 3보다 작을 때니까 0만 되겠죠. 해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6 플러스 0이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죠. 가장 평범한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뜻이죠. f의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는 뜻이죠. fx를 자 2차로 나누었습니다.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몇 차이죠? 그렇죠. 1차 이하의 식이니까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식 다 나와 있죠? 원래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검산식을 쓰는데요. 참고로 검산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x는 이 2차로 나누면 어떠한 몫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 2를 대입해주면은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4가 되죠. 두 식을 빼봅시다. 자, 밑에서 위로 빼주면 3a가 되고, 없어지고, 밑에서 위로 빼면은 9가 되죠. 따라서 a는 3. a가 3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나머지 식은 3x-2이고요. R, 1을 구하라고 그랬죠? R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0,a에서 원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0,여기 중심이고요. 여기가 3루트 2가 되겠죠. r제곱이 18이니까 여기도 3루트 2입니다. 0,a인데 a가 양수네요. 자, 양수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게 지금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 여기서는 따로 어떤 식을 우리가 이용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중심에서 접선까지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요. 이게
반지름 똑같습니다. 수직. 자, 뭐가 되죠? 정사각형이 되죠? 이 거리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3루트 2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당연히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2가 되죠? 얼마가 되죠? 루트 2 곱해주면 6이 되죠? 아,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바로 6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리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 그리한 얘기죠. 자,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1, 2, 4이고 반지름이 2 이하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1,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니까 이런 식의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y는 절대값 x인데 y는 0 이상일 때는 y는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위쪽이고요. 원의 내부 쪽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건 당연히 수직으로 지금 만나잖아요. 왜요? 이건 지금 y가 지금 45도 이쪽은 마이너스 45도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간단합니다. 자, 4분 원이죠. 4분 원이니까 넓이는 4분의 1 해주고요.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 해서 정답은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자, 원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요. 자, 이런 식이죠. 여긴 지금 접선일 때보다는 더 안쪽에 있어야 될 것이고 중심을 지날 때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런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으면 되겠죠. 반지름보다 당연히 더 작고요. 그 다음에 0보다 당연히 더 커야 되겠습니다.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표준용으로 만들어주면은요. 완전 제곱식 바꿔줍시다. y제곱 빼기 2y니까 y-1의 제곱이고요. 원래 4가 없었고요. 원래 1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를 빼줘야 되는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는데 걔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중심이 2,1이니까 D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4. 그 다음에 3제곱이니까 16이니까 25가 돼서 5가 되죠. 절대값 2하고 1을 대입해주면요. 8.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 5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요놈이 반지름인 얼마가 되죠? 반지름은 2가 되겠죠. A보다 더 작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0 이상이고요. A가 5니까 넘겨주면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5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10보다 더 작으면 되겠죠. 당연히 얘는 0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렇죠? 0 이상이 되죠. 그러면 절대값이 10보다 더 작은 거니까 이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에 있습니다. 5를 빼주면은요. 마이너스 15. 여기는 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4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1부터 14까지가 14개고요. 0이 하나 들어있고 다시 또 4개 있으니까 총 개수는 몇 개죠? 19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표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추출 제품이 불량품일 때니까 이게 지금 불량품일 때라서 이게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 그게 A 공장 제품이다. 그럼 이게 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불량품 중에서요. 불량분의 A 분량을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분량이 몇 개입니까? 여기서는 분량이요. 5, 20, 10개가 되고요. 여기서는 4, 3, 12, 12개가 되고요. 여기 3, 6, 18, 18개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몇 개입니까? 40개죠. 40분의 A의 분량이니까 10개 해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8번째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수렴하는 것을 지금 골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 중에서 어쨌든 더하면 다시 또 1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데 5분의 1, 6분의 1 쭉 가다가 애들의 또 합이 다시 또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다. 해서는 수렴하는 게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죠. 자, 따로따로 쓰면은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5분의 1의 n승 더하기 5분의 3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한 등비급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1-r분의 초항으로 해주면 되죠. 해서 1-r분의 첫 번째 항 해주면은요.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다시 1-5분의 3분의 5분의 3이니까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할 필요 없습니다. 수렴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은 대표적인 부분분수 문제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 곱하기 b가 있을 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a 곱하기 b분의 1은 자,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거에서 빼면 2분의 1이 남고요. 그 다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 디귿 번식을 이쪽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리미트를 써준 것은 어떤 거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을 쓰면은요. n번째까지 한만 계산하면 됩니다. n번째까지는 자, 시그마 k 1부터 n번째까지니까 2분의 1 하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대입해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이 앞에 거 두 개 남고요. 맨 뒤에서도 이거 두 개 남을 겁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0이 되겠죠. 해서 여기 값이 존재하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보시면은요. 유후 이건 뭡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왜? 분모 1로 하면 분모 1이니까요. 자, 대입을 시켜주면은 이것도 n번째까지를 우리가 써줬을 때요.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지만 요거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계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또 이어가겠습니다. fx가 나와 있는데 자, 다음에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죠.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를 적분하면 좀 더 큰 함수가 나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1로 갈 때요. x-1분의 1. 자, 이놈을 적분하면 자, a를 적분했을 때를 대문자 라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f의 x제곱 빼기 f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을 분자로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가 되죠. f의 x제곱 마이너스 f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할 때요. 미분계수에서 여기 제곱이 있으면 당연히 제곱해야 되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려면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리미트, 어차피 여기 리미트 따로 붙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f'1이 나오고요. 여기는 1 대입하면 2가 되죠. 근데 f'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원래 fx죠. 그래서 얘는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이니까 1 대입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0번째 문제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수렴해야 되니까 0분의 0꼴에서요. 약분이 돼야 되겠죠. 즉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더라 해서 5 대입해주면요. 2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대입해주면은요. x가 5로 갈 때 x 마이너스 5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를 이제 해주면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는데 얘를 합차해곱을 하니까 x 빼기 1 빼기 4, 즉 x 빼기 5가 되죠. 약분이 됩니다. 자, 5 대입해주면은요.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 바로 뭡니까? b가 되겠죠. 해서 a 더하기 b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다음에 이제 극한값이 두 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f1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2분의 1 나오려면요. 어떻게 되죠? 차수가 똑같아야 되죠. 동차식. 분자가 1차거든요. 그럼 당연히 분모도 1차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fx는 x제곱으로 당연히 시작해서 얘가 소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2m이 있어야 되겠죠. 2mx. 자, 1차는 뭔지 모릅니다. 1차는 제가 n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식을 두 번째에 대입하는데 두 번째에서도 아까 우리가 10번째 문제 봤지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수렴하는 값이 있는데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0은 0이구나.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이제 두 번째 나의 식에 대입해 주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mx죠. 자, 약분되는 거 버리시고 0 대입해 주면 뭐가 나오죠? 2m이 나오죠? 2m이 2입니다. 따라서 m은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의 1값 물어봤으니까 f의 1값은 얼마일까요? f 1값은 1제곱 더하기 2m이니까요. 2m 곱하기 1,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인데 아주 쉬운 등차수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차수열 합을 물어봤죠? 초항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n-1d인데요. 100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얼마죠? 99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다시 또 2 더하기 96d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번째 건너가는 거니까 차이는 3D만큼 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3D가 지금 9입니다. 3D가 9니까 D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자, 2A 플러스 N-1D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S 우리가 지금 10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10개, 2A는요. 4 더하기 N-1, 즉 9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습니다. 9, 3은 27, 31이죠? 5 곱하기 3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 더하기 31,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1 곱하기 5니까 16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공식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좀 급하니까 약간 좀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5 곱하기 31은 155죠.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13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항 계산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부분분수 문제, 복합된 문제죠. AN을 먼저 계산하면요. SN에서 SN-1입니다. 자, N은 당연히 1 이상이겠죠. 2N제곱 더하기 3N에서 N-1을 대입한 이 식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전개하면은요.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 되죠. 2N제곱 3N, 2N제곱 3N 정리하면은요. 4N 얼마입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즉 AN이라고 하는 것이 4N 플러스 1입니다. 대입해주면요. 공차가 지금 4니까요. 4만큼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죠.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K는 1부터 10까지 자 봅시다. N이라고 하는 것이 4N였으니까 K로 바꿔주시면 4K 더하기 1이고요. 4K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공차만큼이니까 4분의 1 남죠. 4분의 1 남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더하기 1분의 1 빼기 4K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대입해주면은 4분의 1 하고요. 자, 5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쭉 가서 마지막 거 10 대입하면은요. 41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중간에 다 소거됩니다. 5분의 1 빼기 45분의 1, 45분의 9, 45분의 8이죠. 4로 나눠주면은요. 45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14번 문제는 원래 유리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답니다. x 대신에 x 빼기 a를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하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하고 대입하겠습니다. 정리 먼저 하지 않으면요. 조금 더 귀찮아지죠. 해서 x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y 대신에 y 빼기 3 그 다음 x 플러스 x 대신에 x 빼기 a죠.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y는 x-a 더하기 1분의 3 하고 더하기 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원점 대칭해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부호 다 바꿔주셔야 되죠. 해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이쪽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y는 요놈이니까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양변에 y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x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봅시다. a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죠.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k가 얼마입니까? k는 3이죠. 해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요. 전체가 1, 2, 3, 4, 5 있는데 A가 1, 2, 3일 때 A에서 B를 뺀 차집합의 결과가 개수가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개수가 하나인데 그것이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1일 때를 한번 보면은요. B 속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1일 때, 즉 뺀 결과 1 남았을 때는 A가 1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2하고 3은 어떻게 됐죠? 포함이 되지 않죠. 1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 2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포함입니다. 해서 전체 5개 중에서 불포함 1개 빼고요. 포함되는 거 2개 빼면 2의 2승, 2의 1승인가요? 2의 2승이군요. 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1일 때 했으니까 2일 때도 있을 거고 3일 때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3가지가 되니까 총 12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까먹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쪽 부분에 1만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1만 있으면은요. 2하고 3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4가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2, 3일 때, 2, 3, 4일 때, 2, 3, 5일 때, 2, 3, 4, 5일 때. 4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2일 때, 3일 때 하니까 마찬가지로 12가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는요. fx가 있는데 자 1 이상이니까 당연히 증가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걔 역함성이 존재하죠. 그들의 이제 교점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죠? 그렇죠. y는 x의 대칭이죠. 당연히 y는 x에 만나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요놈이다. 역함수 요놈이 되겠죠. 어쨌든 이 식과 fx는 요식과 y는 x와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x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제로입니다. 뭐뭐 나오죠? 1하고 2가 나오죠? 해서 a라고 하는 점이 1,1이 되고요. b라고 하는 점은 2,2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제가 썼습니다. 어차피 y는 x니까 똑같죠? xy, x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누워서 식은 죽 먹기죠. 자,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지수 문제죠. 자, 밑이 똑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더하고요.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 뺄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2개 더해주면요. 2 루트 2에다가 4가 되죠. 자, 나누기니까 일단 나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3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죠. 뺄셈 해주시면은 3에 없어지고요. 2승이니까 답은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인데요. 반지름이 1인 9의 반지름이 9가 있는데 그 반지름이 1초에 2cm만큼 이렇게 증가한답니다. 그랬을 때 건널비의 변화율이 48파이일 때 그때 순간의 부피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일단 반지름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1 있었는데 t라고 합시다. 시간을 t초라고 할까요? t초. 그러면 t초 후에는 당연히 1 더하기 2t가 되겠죠? 이게 t초 후에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제가 r이라고 적었어요. 건널비 어떻게 구사합니까?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제곱이죠. 즉 4파이 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t분의 ds라고 하는 것은 미분해 주시면요. 8파이 그 다음 1 더하기 2t가 되고요. 속에 있는 거 미분하셔야 되니까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8파이가 된답니다. 얘가 지금 16이잖아요. 나누기 하면 지금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t가 얼마가 됩니까? 이때 t는 1일 때죠. 그러면요. t가 1일 때에 부피를 구하라 그랬죠. 자, 3분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의 세제곱이죠. 1 더하기 2t의 세제곱입니다. 1 대입해주면요. 3분의 4파이 곱하기 27입니다. 3을 약분은 9, 4, 36파이가 되겠죠. 해서 36파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19번 문제는 자 여자 2명이 있는데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지금 나열을 할 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남자죠. 남자, 남자, 남자. 자, 여자 2명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여자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자끼리 먼저 배열, 즉 3팩토리얼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 여자를 봅시다. 여자는 이웃하지 않는 곳은 이 네 군데, 즉 사이사이와 양끝 중에서 두 군데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4P2가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은 6이고요. 4P는 4, 3, 12가 되겠습니다. 해서 72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인데요. 사람 숫자가 64명이에요. 평균이 175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6이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이랬을 때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95%가 현재 1.96 나와 있나요? 1.96 그렇죠? 문제에서 1.96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우리가 구간 알고 계시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75고요. 그 다음에 1.96 곱하기 자 여기가 8이죠. 여기가 16입니다. 즉 2가 되겠죠. 여기는 자 일단 생략하시고 175에서 2 곱하기 1.96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92가 되나요? 맞죠? 3.92가 되면 뺐을 때 3.92를 빼면 171.18 이렇게 나오고 08 나오겠죠? 그런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들어있죠. 자, 간단하게 뒤에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거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문제를 봤는데요. 약간 성격을 조금 급하게 가지다 보니까 발음도 약간 꼬이고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른 문제 잘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